네, 헬로 차이나 시간입니다. 중국 증시 오늘 또 급락하면서 출발 나오네요. 어제 이야기가 되던 대로 이 변동성을 상당히 키웠습니다. 막판에 극적 반등을 보여주면서 소폭의 오름세로 2,900선을 턱걸이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었는데 오늘 재차 또 밀리면서 지금 2% 넘는 하락 2,800선대로 내려앉은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시환율은 오늘 닷새 만에 위안화 가치를 평가 절상했네요. 0.1% 저평가 절하했네요. 0.1% 절한 6.5106 위안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으로 가보죠. 이상현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정을 찾나 싶었던 중국 증시 어제 장중 변동성 컸고요. 오늘은 또 낙폭을 또 많이 키우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중국 증시부터 살펴주시죠. 네, 먼저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말에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과도한 자본 유출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부 외국계 은행의 역외 위안화 거래를 3월 말까지 중단했다는 기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절하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많이 퍼지면서 위안화와 홍콩 달러의 환율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중국 증시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연초부터 중국 증시는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었고 현재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지금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6월달 4조 달러를 고점으로 현재 1조 달러 가까이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자본 유출 우려가 이어지면서 중국의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이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계 헤지펀드들이 위안화와 홍콩 달러 약세 베팅을 천명하면서 중국 주식시장의 불안감을 더욱더 확산시켰고요. 중국은행의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중국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확산시켰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주에 그 지급준비율 인하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이런 우려를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기존 17.5%에서 0.5%포인트 인하 17%로 발표를 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해를 앞두고서 전격적인 지준율 인하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즈 조치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을 하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하지만 또다시 지금 중국 증시는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양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양회는 전인대가 3월 16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3월 16일까지 양회가 진행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5년간의 성장률 목표치로 6.5%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2013년도에 삼중전회에서 제시했던 샤오캉 사회 건설을 수치적 묘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모습이고요. 2020년까지 GDP와 1인당 평균 소득을 2010년 대비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제시를 이 성장률 목표치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6.5% 성장률을 달성해야지 2020년까지 이 2010년 대비 2배의 GDP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현재 이 성장률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재정 지출 확대와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률 달성에 무게중심이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전인대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게 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조업들의 구조 개혁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한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중국 제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과잉 산업, 과잉 생산, 지금 공급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향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 양회 주요 의제죠. 그래서 이 공급 과잉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중국에서는 철강 쪽
그러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지금 글로벌 철강 가격도 최근에 아주 급등하는 그 모습이고 중국 내에서 생산된 이 철강 가격도 지금 양회 시작되고 전인대 시작되고만 보더라도 한 사흘간 15%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철강주들 국내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 분위기인데요. 자, 그럼 철강 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글로벌 철강 산업은 여전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철강업계 전방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설과 자동차 시장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사 가격이 하락을 했고 철강 공급이 많이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철강 업종은 아직까지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철강 생산 능력은 2012년에서 2014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 지역들의 철강 수요 증가세가 여전히 둔화되거나 역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건설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자동차 생산 증가율이 감소가 나타나면서 2014년, 15년까지 철강 수요가 감소한 상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자재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철강석 가격이 지속적인 우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철강석 업체들이 주요 철강석 업체들은 몇 개 되지가 않죠. 이 주요 철강석 업체들이 낮은 생산 원가를 바탕으로 점유율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반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기업들의 이익률이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제품 가격까지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규모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 하락과 함께 전반적인 이 원자재 시장이 지금 침체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단기적인 시황은 점차 악화되는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철강 업종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 봐야 될 게 또 하나가 공급 증가 모습인데요. 이 공급 증가는 우리가 이 표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14년도까지의 이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01년 글로벌 생산 능력은 10.7억 톤 수준에서 2014년도에는 22.4억 톤까지 두 배 이상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가장 눈에 띄게 성장한 모습인데요. 중국의 철강 생산 능력 2001년도에는 1.7억 톤이었는데 반해서 2014년도에는 11.6억 톤까지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5배, 6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 기간 동안 중국에서 가장 큰 산업 성장세를 보였던 중국의 제조업이 제조업과 건설 경기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 중국 내에서는 철강에 대한 생산 능력 확대가 주요한 정기의 정책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런 수요 부진이 나타나면서 이 전반적인 중국의 생산 능력이 과잉 생산 능력으로 변화가 된 상황이고요. 과잉 공급 시설이 늘어났었고 그리고 부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지속으로 과잉 생산 시설 정리가 시행되지 못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정확한 수요 전망에 기반한 산업 정책도 과잉 생산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철강업계 같은 경우에 2002년에서 2007년 동안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가동률이 80% 이상을 보였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지금 80%까지 공장 가동률이 둔화된 모습이고요. 2009년도에 경기 부양책이 제시가 되면서 가동률이 다시 재차 상승했던 상황이었지만 2011년도 이후에는 현재까지 가동률이 70% 수준까지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이런 과잉 공급이 제품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고 전반적인 산업 내 디플레이션 요인이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이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이 양에서도 뭐 좀비 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 계획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 세금은 또 줄이고 또 규제를 완화하고 또 성장성을 좀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확대하겠다. 금액적으로도 뭐 1천억 위안의 지원을 약속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이 철강과 원자재, 인프라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 최근에 시장을 많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산업 속에서 그렇다면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이런 철강 산업의 구조 조정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가장 크게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중국 1위 철강 회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회사는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보산철강입니다. 이 보산철강은 1978년도에 설립되었고 1985년도에 1호 고로가 가동되면서 본격적인 철강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총 3기의 고로를 증설을 했고 1천억 위안의 투자가 집행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1천억 위안이면은 현재와는 확연히 다른 숫자죠. 이 보산철강이 중국 최대 철강사로 성장한 것은 1998년도 상해 야금 주식회사와 메이산 강철을 통합하면서부터입니다. 현재 이 보산철강은 중국 최대 철강 생산 업체이면서 글로벌 500대 기업인 보산철강그룹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회사이고요. 상해와 난진, 잔장 이 세 군데 거점을 두고 있고 조강, 강철, 열연, 냉연 등 다양한 철강 제품군을 생산하는 중국 내 기술력 1위 철강 업체입니다. 현재 이 보산철강은 2,400만 톤의 조강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자동차용 강판 등의 이 하이엔드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 중국 내 경쟁 업체 대비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고급 철강 제품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판매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마진율 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산철강의 경우 매출에서 자동차용 강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29% 수준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속적 인수합병과 생산 시설 확대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잔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산 능력을 800만 톤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단기적으로는 이 자동차용 강판과 같은 이런 고부가치 제품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전반적인 매출과 이익률 향상에 도모한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또 1대1로 같은 장기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출 그리고 내부적인 이런 수요 확대를 통해서 기업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철강 쪽은 그래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봐야 되고, 이 보산철강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실적을 두 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적 개선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지, 주가는 바닥권에서 최근 고개를 들면서 많이 반등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볼 수 있을지 투자 전략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중국 정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런 과잉 생산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측 요인과 공급 측 요인이 해소가 된다면은 중국 내에서 전반적인 철강 수요 확대 그리고 철강 공급 축소를 통한 시장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조 조정이 진행이 된다면은 업체 간의 통폐합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중국 내에 철강 업체 1, 2위의 합병인데요. 1위 업체인 보산철강과 2위 업체인 무한철강의 합병을 통해서 거대 국유 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봤다시피 많은 업체들, 1, 2위 업체들, 업종 내 1, 2위 업체들이 지금 합병을 통해서 글로벌 업체 내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철강 업계 내에서도 구조조정이 진행이 된다면은 업계 상위 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산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 전일도 지금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지금 저항선이 부딪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주봉으로 본다면은 지금 장기적인 저점은 우리가 120주선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5위안 수준이 지금 120주선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대는 장기적인 우리가 저점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수준으로 저희가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중국 증시가 많이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서 이 철강업체, 이 보산철강 같은 경우에는 업계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 가격 안정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락시 추가적인 매수로 대응하실 것을 우리가 추천해드릴 수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7위안으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의 구조조정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관심 있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목표 주가 7위안, 손절 가격 5위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상현 대리와 함께 헬로차이나 살펴봤습니다.